예, 안녕하세요. 튜터리 영어 연구소의 튜터리 선생님입니다. 타이탄 메이커라고 불러주세요. 직딩 엄마하고 고딩 아들. 아마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듯 합니다. 요새 어머님들 보시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기도 하면서 그래서 편모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편모라는 게 이제 사별을 하시거나 이혼을 하신 경우를 좀 얘기하는데요. 이혼 가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엄마 쪽에서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특히 아들일 경우에는 좀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대립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은 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거기 어머님께 드리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억울함을 좀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라는 게 뭐 혼자 되셔가지고 내가 너를 여태까지 열심히 키웠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돼. 뭐 요런 미묘한 심리가 존재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보상 심리라는 것 갖다가 탈피하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건데 탈피하는 거는 거기 용서를 하면 됩니다. 이게 말처럼 쉽냐? 그게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용서 안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미묘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거기 어머님들께서 원하는 게 거기 뭐 회사 갔다 오고 나서 아이하고 좀 대화 좀 하고 뭐 하루 공감 좀 하고 뭐 그런 소소한 일상 공유를 갖다가 원한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이걸 바란다는 자체가 어쩌면 어머님이 스스로 뭐 외롭다던가 억울하다던가 보상심리에 대한 작은 답보라고 여기시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아들이 되면은요, 이 고딩 아들을 갖다가 이제 자식이라는 관점에서 자꾸 보시게 되는데, 자식 맞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처음 데이트할 때 어땠습니까?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그 데이트할 때 보면은 좀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아양도 좀 떨고, 내숭도 좀 떨고, 그러면서 조금 스마일도 해보고, 한번 이렇게 뭐 밀고 당기기도 하고, 뭐 그런 미묘한 것들 즐기셨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거를 잊으셨습니다. 고딩 아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좀 대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데이트의 마음. 첫 데이트의 마음가짐.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수평관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을 대할 때 아들의 사고방식하고 그 어머님의 사고방식의 차이는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남자의 사고방식하고 여자의 사고방식의 차이점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뭐 저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 출첵을 하십니다. 이게 저를 거의 미치게 하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어머님한테 교회 출첵을 당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나이에서 이게 싫지가 않고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누가 저한테 이렇게 극심하게 간섭을 하겠어요, 지금.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저는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딩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결코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어머님들께서 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할 때 통제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통제력을 조금 헬리콥터처럼 하시면 됩니다. 헬리콥터라는 게 뭐냐면은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 새끼 때는 이렇게 풀어주지만 애가 좀 크다 보면은 거기 목줄이나 하니스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하니스 같은 거 하면 애들 굉장히 답답해 하잖아요. 그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니스나 개 목줄 같은 걸 씌우거든요. 근데 그게 걔한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사실. 자유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대신에 뭘 가르치는 게 좋아요? 주인이 있는 인근에서 돌아다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헬리콥터를 갖다가 원격으로 조종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격 통제. 근데 이제 어머님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애가 꼬맹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 손 안에 두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탈피하셔야 됩니다. 통제력을 갖다가 원격 통제, 원거리 통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 공유만이라도 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시간 공유 같은 경우는 애들도 아마 선뜻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 시간 공유라도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 답조차 얻어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아마 어머님하고 아들 사이에는 굉장히 극과 극의 관계가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걸로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가족 회의를 하나 만드세요. 가족 회의는 어떠냐면 뭐 매주 토요일 날 저녁을 같이 한다든가 그걸 갖다가 좀 규칙적으로 좀 하시면 괜찮습니다. 규칙화. 요것만 하시더라도 거기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다가 하루 해고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모든 습관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20일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20일 이상이니까 거의 근 한 달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관계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직장 다니시면서 편모이신 어머님들은 마음가짐에서 억울함을 갖다가 좀 탈피하세요. 그리고 외로움하고 뭐 이런 것들은 결혼해서 살든 혼자 살든 한평생 짊어지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혼자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으세요. 그 다음에 고딩 아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 또 다른 남자라고 대해야 되지 자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대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통제력은 어떻게 한다? 원만하게 시간 공유를 약속해라. 여기까지